1월 15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제가 너무 부진했습니다. 전반부 경주에 앞선에서 그 따당으로 끝나는 걸 보고 승부 경주, 추천 경주에 선입권에 있는 마필 놓고 있더니 또 전개를 좀 잘못 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말들이 모래를 정통으로 맞다 보니까 조금 말들을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토요경마에서 잘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죄 말씀드리고요. 정말 일요경마 철저히 준비해서 꼭 배당까지 한번 잡아보는 경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 더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준비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5번마 세네비바와 11번마 정상럭키, 지난 8월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세네비바 같은 경우는 한 세네 자마인데 직전 경주 선이 외곽에 붙어서 마지막 끝걸음까지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6주에 공백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13초 6이라면 여기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정상럭키는 지난번하고 일단 같은 컨디션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조인공 기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보면은 일단은 강단 있게 앞에 붙은 마필들은 의외로 잘 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마필, 약간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앞에 가는 마필들은 상당히 잘하는 마필 기수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전에도 이제 다습주로의 상태였는데 이번에 포화주로잖아요. 일단 11번은 외곽 게이트에 운이 좀 따라야 된다는 판단되고, 자, 그렇다면 더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2번마 세명레이디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438kg, 상당히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도 끈기 있게 마지막 걸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주연습도 있고 3선 4선 안쪽에서 전개도 가능하고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있지만은 2번마 3명 레이더가 그냥 앞선에도 붙을 수도 있는 세력이에요. 자, 일단 5번, 2번, 11번 5번, 2번, 11번 요렇게 세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은 3번마 에이스펙스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452kg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죠. 15kg 빠지면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스타트 능력과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요거 다 해결했다고 판단돼요. 오늘 최범민 기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토요경마에서 선전했던 기수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5번, 1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2번마 거미블루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송지철 기수의 인기마인데 저는 송지철 기수의 인기마, 제가 토요경마에서도 승부처에서 송지철 기수를 한번 놓고 때렸는데 역시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송지철 기수의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막 강단 있게 때리는 기수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뭐 침체기? 슬럼프에 빠져있는 기수라고 판단됩니다. 2번마 거미블루는 일단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겠지만은 일단 받치는 만큼만 가져갈게요. 지난번에도 뭐 입상에 성공했던데 그때의 편성은 암말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네이비크럼도 24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일단 박태종 기수가 이 마필을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추진만 하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이 라스트에 추진만 했는데 주행검사 때 일단 걸음거리는 있겠지만 얘도 일단 모래를 좀 더 피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7월 30일 날은 9번 계획대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무리한 전개를 하였고 6월 25일 날은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했지만 지구력이 약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24주에 공백 있는 말을 인기 마인인데 놓고 때릴 이유는 없죠. 자, 그렇다면 7번마 동행 포스트를 저는 강하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국내산 6등급 마필하고 병합 쪽이라는데 상당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는 국내산 4등급 마필들하고 조교를 하는데 뒷다리의 힘이 어느 때보다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느 때보다 동행 포스트가 조교를 올렸는데 박태종 기수가 딱 마음에 들 정도로 조교를 올렸어요.
470kg대 마필입니다. 앞말치고는 상당히 큰 거예요. 470kg가 넘어간다는 건.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는 티즈 블랙이랑 병합 쪽을 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갑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거미블루 송재철 기술을 못 믿겠고, 안쪽에 3번마 네이클럽은 말은 좋지만 24주의 공백이 문제가 되는 거고, 병합 쪽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병합 쪽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정도의 병합 쪽이면은 해볼 만한 해요. 7번마 동행 퍼스트 요거를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7번마 동행 퍼스트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겠고요. 자, 일단 신의 마필 중에 5번하고 신의 블랙 6번마 썬더블루가 좀 눈에 띄는 마필들입니다. 6번마 썬더블루도 이제 28주의 공백이 있는데, 얘도 일단 선행을 가야지만 좀 더 띄는 마필이고, 5번마 신의 블루는 무빙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모래를 안 맞아봤던 마필인데, 일단 저는 6번마 썬더블루 쪽에 좀 배당의 메리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얘도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휴양 재검을 볼 때 뭐 더건포, 샤크짱 이런 마필들하고 주행검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건포하고 샤크짱 이런 마필들도 다들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 마필들하고 대적했다는 거는 상당히 좋다는 거. 7번, 6번의 막공까지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이경주는 7번을 동행 퍼스트를 충막감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앞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곽이 12번 천전챗 인기마로 팔리고요. 6번말 라운시티걸도 역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 이번 편성을 보시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뚜렷하게 변화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11번만 천조체는 인기마로 팔리는데 외곽에서 좀 더 무리해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됩니다. 근데 11번 천조체도 보시면 그렇게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1번 게이트에서 출전했을 때 13초 사이에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9번 게이트, 2번 게이트, 5번 게이트 모두 다 13초 후반대에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6번말 라운시티글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420km대에 마필했다가 440km 했다가 체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최범현 기수가 일단 마무리 조교 때 하고 나옵니다. 토요일까지 일단 문세영 기수가 일단 조교를 했는데 라운시티글도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4번마 탄산도 지난번 천존체한테 5마신을 졌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420km대의 마필이에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들어서 확실히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 마지막 추입도 좋은 7번마 대륜 시대를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인게임아들 천존챗, 6번을 라운시티걸 다들 부진마 편선이에요. 여기에 420km대 4번마 탄산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7번을 보는 이유는 직전 경주까지 막 힘이 차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대륜시대가. 대륜시대 오늘 신영철 기수도 역시 이 기수협회 회장답게 최근 말들을 또이또이하게 타주고 있거든요. 대륜시대는 이제 포위평의 앞말입니다. 천마패 경주만 뛰었기 때문에 지금 덜 팔리고 있는데 외상 4등급 최강 블레이드 토요 경마에서 취소되었던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괜찮게 따라갑니다. 채찍 반응도 좋고 다리 상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41조 마방의 마필들 신영철 기수가 또 또이또이하게 타적이 있고, 요건 이제 데뷔전에서 주행검사 때 보면 장추열이가 조교를 하고 데뷔전에서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런 능력 기수들이 주행검사를 했다는 거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검사를 하는 겁니다. 7번말 대륜시대 확실히 좀 좋아졌다. 지난번에 체중은 불었지만 약간 무거운 부분 있지만 이번 조교 때 변화가 좀 왔다고 판단되는 마필이 대륜시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배당의 메리트로 7번마 대륜시대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2번 블루아치도 안쪽 게이트에서 3선 4선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이죠. 그래도 직전 경주보다 조교의 내용은 훨씬 더 좋습니다. 안발치고 약간의 부드러움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안쪽 게이트의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블루아치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그렇게 능력마들이 없습니다. 그 중에 7번마 대륜시대, 안 팔리는 대륜시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1400m를 뛰어보지 않았던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단 그래도 4번마 슈발도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리바꿈을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개적으로 보면은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돼요. 최대한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안쪽 그리고 그 당에 12월 17일 그 당시에 한 2주 동안 1번 게이트에 차고 나왔던 마필들이 다 입상했었던 경우입니다. 안쪽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던 줄이었어요. 근데 4번마 슈발도리앙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7번마 디자이너 투원도 질장적이 자리 선정이 정도 어려웠던 마필이죠. 라스트에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코너까지는 자리 선정을 못했고 라스트는 좀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으로 추입을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추입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깨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자이너 투원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요. 저는 4번마 슈발도리앙보다는 7번마 디자이어 투원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6등급 경주 1400m인데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2번마 고스트참도 마지막에 추입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은 이 뭐라 그럴까 사정권 그리고 이번 경기 편성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11번마 항우강자가 여기에 선행가는 레이스인데 2번도 고스트참도 14초 초반대까지는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호전되어 있는 마필이 9번마 트레비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1700m에 뛰어봤다는 게 일단 장점이고 1300m 경주 편성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56.5의 부담용인데 말이 의외로 강단이 있어졌습니다. 노래 지금 백판급의 마필 거의 뭐 잡히지 않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 자체가 완전히 적이에요.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디자인 트윈 9번마 트레비트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7번 9번 4번 7번 9번 이렇게 세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번마 고스트참까지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도요경마의 추천 경주를 제가 적중을 못해서 3개 잡고 갔는데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 반면 일요 경마는 철저히 준비해서 꼭 승부 경주 적중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레이스 전기를 보시면 4마리 정도 볼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4번마 금빛마도 봐야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초반 스타트에서 외곽으로 기대면서 자리 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스트에 다시 때리니까 엄청난 발걸음으로 올라왔어요. 힘있는 발걸음 올라왔어요. 일단 마리 상태는 괜찮다고 판단되고요. 10번만 럭키파우도 지금 넣었다 뺐다를 방독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편성을 좀 더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좀 안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10번만 럭키파워는 게이트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1600m 경주까지는 뛰어봤지만은 자리 선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좀 안쪽에서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10번만 럭키파워가. 3번만 영영삭스도 일단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일단 앞말이라는 거. 앞말이 1400m 뛰는 거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것도 일단은 기본기는 가지고 있지만 앞말이라는 거. 근데 지난번에 이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체중이 27kg가 불고도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직전경 제가 이 웰빙 챔피언을 놓고 때리면서 영영삭스가 체중이 27kg가 불면서 제가 빼버렸는데 거기서 실패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잘 뛰었어요. 자, 일단 이 마필 4번, 10번, 3번 이 마필 중에 충막감은 없습니다. 일단 이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일단 삭제를 하겠고 복병권에 있는 말을 한 마리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까 야 얘는 여기서 와야 됐네, 와야 되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기도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만큼 중심에 축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6번 막 클리어 베스트가 끌고 가고 그 나머지 말들이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경기 박수홍의 전반 첫 번째 승부처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주는 1600m 경주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죠.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고 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들도 일단 유리합니다. 근데 안쪽에 1번마 스타블레이드와 2번마 한강돌풍 이런 마필들 다 준비는 일단 과정은 좋았습니다. 근데 1번마 스타블레이드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었고 2번마 한강돌풍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걸음걸이가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떤 직전 경주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모래를 맞히는 조교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한강도풍이 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스타트 능력, 따라가는 전개 모두 다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마지막 끝걸음이 13.3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번 한강도풍도. 4번마 김청여궁도 직전 경주 바닥에서 일단 취입을 했습니다. 약간의 늦발을 냈는데 그 늦발에서 살아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1400m, 1600m 거리가 늘었지만은 직전 경주처럼 바닥에서 타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보면 11월 5일날, 11월 6일날 보면은 스타트가 그렇게 늦는 마필도 아닙니다. 김청용도 일단 봐야 되고요. 5번마 원리위너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그때의 1번 게이트는 엄청나게 안쪽으로 풀면서 정말 잘 풀었던 마필이고요. 자, 우리가 놓고 때린 충막감은 8번마 용호지마 얘가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용호지마를 놓고 때렸던 승부처였죠. 근데 말이 이제는 안토니오 기수가 직전 경우 약간 무리한 전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문세영 기수가 이때 탔던 모습을 보면은 문세영 기수하고 박우른 기수 딸 때 보면은 약간 모래를 맞으면은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용호지마 직전 경주 약간 무리하더라도 외곽으로 돌면서 전개를 잘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정도의 전개는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돼요. 럭키파워하고 좀 병합 쪽에 하는 모습입니다. 안쪽에서 끈끈하게 말이 잘 가요.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라 그런지 힘도 많이 찾고요. 안토니오 기서는 이렇게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탑니다. 지금 일요일날은 국내선 2등급의 럭키법전이나 병합쪽을 하는 겁니다. 연일 병합쪽을 했어요. 여기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수는 무조건 던져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8번마 용호지마를 여기선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토요경마는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타질 수 있어요. 8번은 일단 인기마답게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8번을 축으로 2번, 4번, 7번, 2번, 4번, 2번, 4번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 8번을 놓고 2번, 4번입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8번마 제이모션, 데뷔전에서 밀어서 선입 외곽에 딱 붙었더니 엄청난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기본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번에 선행으로 전개를 가능한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 13초 9의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선 선행을 못 가요. 포지션 따져도 5번째, 6번째 모래를 지금까지 주행검사 때 하고 데뷔전에서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모래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아무리 스타트가 좋아졌다 그래도 얘가 3초대, 0.3초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3번마 2단 라운드 이번 경주가 이제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얘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얘도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얘도 3번마 2단 라운드 다리 바꿈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근데 거리가 1300m까지 늘었어요.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8번하고 3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송이가 놓고 때린 중막감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한 마리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세게 보는 마필은 4번마 올포 플레이어하고 7번마 온평균이에요. 이 두 마필을 이제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웬만큼 오픈해 드리겠는데 4번마 올포 플레이는 직전 경주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엄청난 힘 소지를 내면서도 입상에 성공했고 7번마 온평균은 선입 외곽에서 전개하면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둘 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지구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여차하면 둘 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다 보강했고요. 제가 이제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마리는 제가 복병권에 있는 마필, 안 팔리는 마필 한 마리를 주력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걸음걸이를 올렸는데 이번에 딱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6번하고 7번을 말씀드렸고 복병마 요거를 주력 막골을 때리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마필입니다. 그 마필까지 한번 엮어서 이번 7경주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기쁨 한호가 일단은 스타트를 잘 받는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타는데 이 마필은 최범현 기수를 믿는 게 아니라 기쁨 한호를 믿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에요. 워낙에 말이 끌고 가는 힘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1200m 거리를 줄였고 조교도 나쁘지 않고 선행도 가능하고 근데 이번마 맞바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합을 이뤄줄 수밖에 없죠. 이번마 맞바람도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니까. 2번과 3번보다는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마 돌배를 보고 싶습니다. 돌배. 얘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조금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상했을 때 김용곤 기수가 정말 열심히 몰아가지고 이제 앞선에 붙었는데 자,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문정균 기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당을 형성되고 들어오는 기수잖아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전개 자체가 너무나 안 풀렸어요. 전개도 안 풀리고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있고 용근이가 매번 외곽으로 갈아엎어버려오고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쪽에 감량이 1.5kg까지 받았네. 직전 경주에 11번 게이트에서 너무나 무리하게 붙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야.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1번마 돌배를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마 비트업도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죠. 직전 경주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상대들이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조교의 강도를 올렸고요. 11번마 금성 스피드도 올렸는데 약간 외곽 게이트 내에는 조금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배당 마필이에요.
의외로 외곽 게이트에서 올라왔을 때 잘 뛰는 마필입니다. 가벼운 줄에서 14초 때까지 뛰었고 무빙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때까지 붙을 수 있는 만큼 11번마 금성 스피드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8경주는 돌배, 일단 안쪽 게이트 전기 너무 잡을 수 있다. 열성적인 기대치 있는 마필 돌배를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12번마 나올 스나이퍼가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를 하고, 근데 1700m에서의 57.5의 부담 용량, 외곽에서 무빙 뛰기를 좀 더 힘들어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마 세네타운도 직전 경주 송재철 기수가 맥없이 무너졌는데 외시장에서 고객들하고 약간 싸움이 있으면서, 말싸움이 있으면서 뭐 심의가 들어갔던 기수죠. 근데 직전 경주 보니까 이건 걱정이 돼요. 또 코너 4개짜리이기 때문에 12번 5번에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12번 5번에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고 살아나 있는데 이번 경주 들어서 의외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기수 또한 약간의 부진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보여줬고, 이탈도 매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제가 2달 전에 한번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기수가 의지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전개 자체가 안 풀렸고, 그렇다면 충분하게 5번과 12번을 이길 수 있는 기수인 만큼 한번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좋은 조건,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구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더블 엣지가 이번까지는 일단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지난번 57의 부담량도 극복하는 모습이었고, 뭐 따라가는 점에서 올라오는데, 뭐 이번 경주 뭐 4번째, 5번째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5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온평 코드가 되겠습니다. 57의 부담량입니다. 3kg가 올라갔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정말 마필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알고 있고, 6번마 럭키홀드도 지난번에 이제 56에서 57인데 얘도 얼마만큼 빨리 올라오느냐가 중요해요. 얘도 일단 인기만데 괜찮아 보입니다. 기수 자체가 좀 더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보다는 신정철 기수가 빠따의 힘은 더 세잖아요. 때리는 힘은 더 세기 때문에 6번마 럭키홀드도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판단됩니다. 일단은 4번마 좋은 관계도 마지막에 추입을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자, 일단 5번마 더블 엣지를 축으로 1번, 6번, 4번 이렇게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 진카를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는 맞고는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뛰었던 5번을 놓고 1번, 6번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번마 좋은 관계가 얼마만큼 빨리 추입을 하느냐? 요게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빅스고가 지금 이제 2연타, 3연타 입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의외로 스타트 능력도 있고 완전히 말이 좀 뒤집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직전 경주의 모습,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는 만큼 또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습니다. 그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도 가능하고 뭐 추입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한 마필이고요. 7번마 대물도 일단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부담량이 52예요. 뭐 안토니오 기수가 54.5에서 타고 직전경주 53.5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못 탔는데 이번에도 부담량이 52라서 그냥 김용권 기수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근데 얘도 오늘 뭐 마지막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 교룡두수가 마지막에 한 3마신 정도? 3마신 정도 졌거든요. 대물이 교룡두수 7마신을 이겼다는 거는 7번도 센 말이구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8번마 파크윈이 그래도 제가 봐서는 가장 센 마필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강한 레이스에서 2착을 났는데 무빙식으로 따라가는 정비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안해양 조교사 마방에서 이제 주인공 기술을 카드를 빼뒀는데 직전 경주 상대는 상당히 강한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1번 픽스고도 클린업 샤인 제이스 군주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니고 7번마 대물도 터프맨 그릉독수 지난번에 앞선에 갔던 이두의 마필을 못 잡은 거잖아요. 8번마 파크인은 7번하고 거의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같은 타이밍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8번마 파크윈을 가장 세게 보고요. 자,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마 남산시대를 일단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29시 공백은행인데 니카드 쪽에서 마방하고 전승규 쪽에서 마방은 공백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마방입니다. 그리고 9번마 남산시대 같은 경우는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공백이 약간의 개인 대염 때문에 공백이 있는데 남산시대가 조교가 괜찮아요. 이동화 기수가 직접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오는데 상태가 꾸준하게 올라올 만큼 힘까지 있습니다. 9번은 남산시대는 아예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번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9번, 1번, 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일요경마는 일단 토요경마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추위평의 마필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앞에 가는 마필들은 힘있는 마필들은 버텼지만 그래도 3선, 4선에 붙는 마필들 또 5선, 6선까지 따라가는 마필들을 놓고 때리는 게 일요경마도 정답인 것 같아요. 박성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부진했던 부분 확실하게 박성희가 책임지겠고 꼭 일요경마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